굉장히 좀 심각하게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건 뭐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정말 꼼꼼히 잘해야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건축 허가, 두 번째 시간에는 착공 신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사용 승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가 이제 공사를 하고, 그리고 감리자가 이제 감리를 하면서 건물이 다 지어졌으면 이제 건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무작정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도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허가 받은 도면대로 공사를 열심히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용 승인을 접수할 때도 여러 가지 도서들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도면에는 그 허가를 받았던 허가 도면에 준하는 목록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각종 서류들도 제출을 해야 되겠죠. 사용 승인 서류들은 대부분이 사용되었던 자재들의 납품 확인서와 시험 성적서, 그리고 또 각종 필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필증들에는 가스, 전기, 소방, 통신, 승강기 등에 관한 필증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급수공사 영수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건설 폐기물에 관한 서류들도 있고, 정화조와 배수 설비에 대한 서류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감리에 대한 서류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이 나면 건축물 대장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서류들이 있고, 주차장에 대한 관리 카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건축물 관리 계획,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서류들, 또 만약에 이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이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확인서들을 또 작성해서 내야 되고요.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건축 허가 도면대로 그대로 잘 지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공자의 실수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사 현장이나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아니면 이제 건축주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또 새로 생겨서 그거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요, 층고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장재 종류나 아니면 인면 형태가 바뀔 수도 있겠죠.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경의 폭이 작을 때 이런 경미한 변경 사항들을 사용 승인 때 일괄로 처리한다고 해서 일괄 처리라고도 하죠. 이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변경의 폭이 크면은 준공 때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계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경될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기 전에 잠시 중단하고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진행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 변경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면과 서류들을 가지고 허가권자죠,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 건축가에다가 사용 승인 접수를 하면 먼저 특검이 지정이 됩니다. 특검자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특별검사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업무대행 건축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 건축사 협회에 업무대행 건축사 명단이 있는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계와는 전혀 무관한, 전혀 모르는 제3의 건축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서울이라면 대지가 만약에 강남구에 있어요. 그럼 이 특검자는 전혀 다른 구에 있는 건축사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공정하게 검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자가 지정이 되면 뭐 설계자나 감리자가 이제 시간 약속을 서로 잡습니다, 특검자와.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현장을 같이 돌면서 특검자에게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특검자용 도면을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도면과 서류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특검자가 쭉 보면서 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상이 없으면은 뭐 건축가에다가 이상 없다고 통보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재시공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건 뭐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정말 꼼꼼히 잘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특검이 끝나면 이제 건축가에서는 또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해당 부서들, 각과 협의 부서들에 또 이걸 뿌리는 거죠. 그럼 또 여러 과에서 공사가 잘 됐는지 또 현장에 직접 나와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도면과 서류를 체크를 하는 거죠. 직접 이제 나와서 정화조도 검사를 하고 뭐 도로나 그 주변들이 원상복구가 잘 됐는지 검사도 하고요. 또 장애인 시설이 규정에 맞게 잘 설치가 됐는지 이것도 굉장히 면밀하게 봅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 정말 설치 꼼꼼히 잘해야 돼요. 막 자로도 재고 각도기 갖고 와서 각도도 재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잘못되면 완전 재시공 될 때까지, 그럼 또 시간 늘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 요새. 그렇게 보완 사항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또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상 없다는 회신을 건축가로 하게 되면 이제 또 건축가에서도 메인으로 검사를 다시 또 하겠죠. 서류들도 검사할 것이고 도면도 검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또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 싶으면 이제 그때 사용 승인을 내주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면 이제 건축물 대장이 등재도 될 것이고, 또 이제 법무사 통해서 등기도 해야겠죠. 뭐 여러 가지 취등록세, 세금들도 막 내고, 이제 근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용 승인 때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왜냐면 이제 공사를 한 것들을 다 때려 부시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허가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거는 도면만 일단 고치면 되는데, 이거는 공사한 거를 부셔야 되니까 돈도 돈대로 들고 시간도 시간대로 드는 겁니다. 허가 때 말씀드렸죠. 한번 보완 사항이 생기면 빠꾸 먹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맨 뒤로 순서가 또 다시 밀리니까 또 그만큼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공사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사용 승인의 처리 기한은 또 얼마나 걸리냐? 마찬가지로 또 한 주 정도면 처리된다,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곤 하는데, 이제는 마찬가지로 절대 안 그래요. 아무리 짧아도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규모가 정말 작다, 그럼 진짜 빠듯하게 한 2주 정도. 최근에 그 삼성동에 네모 빌딩 있죠? 그게 딱 2주 걸렸어요. 정말 처리가 빠른 편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한 주 정도 더 여유를 두셔서 3주 정도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딱하다 보완 사항이라도 하나 생기고, 아니면 공사 수정 사항이라도 하나 생기면은 시간이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이 밀려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못 나와요. 그러면 또 며칠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 두셔라, 이 말입니다. 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용 승인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설계 변경에 대한 영상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